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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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성탄절에 있었던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뭔가 평화적인 얘기를 했는데 또 행동을 좀 다르게 한 것 같고요. 뉴스 보니까 그렇던데 요거 정리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탄 이브도 그렇고 네. 어제 성탄절에도 계속 그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 남부에 있는 그 헤르손 아시다시피 그 크림반도하고 예. 러시아하고 직접 연결되는 네. 핵심 요충인데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빼앗았다가 한 8개월 전인가 다시 또 그 8개월 만에 그 우크라이나가 이걸 또 되찾았죠. 여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성탄 이브에 또 무차별 포격을 해서 최소한 10명 이상이 죽은 걸로 돼 있고요. 네. 젤렌스키도 이거 영상 올리고 봐라. 이게 오늘날의 우리 모습이다 이렇게 아주 더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사실 말로는 좀 평화, 종전 이런 얘기도 꺼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과 행동이 좀 다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성탄절 맞아서 평화협상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새로운 제스처는 아닌데요. 그래도 저든 젤렌스키가 미국 다녀오고 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눈에 들어오는데요. 푸틴이 어제 그 러시아 국영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관계 당사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대화를 거부하는 건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에도 빠를수록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뭐 지금 그 요구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해도 그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아니냐는 그런 그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또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군사 지원 같은 거 약속 받고 나서 또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거라서 진짜 그렇죠. 속내를 네. 좀 모르겠네요. 다음 네. 얘기해 볼까요? 예. 네. 지금 뭐 북미 쪽에는 날씨가 엄청 추운가 봐요. 지금 뭐 북미뿐만 아니라 뭐 예. 우리도 그렇고 뭐 예. 일본도 지금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지금 전 북반구가 엄청 예. 춥습니다. 네. 성탄 연휴기에서 지금 뭐 미국 지금 북미 쪽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겨울 폭풍 네. 심각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무슨 뭐 버팔로에 있는 그 레스토랑이 뭐 꽁꽁 얼어붙은 게 꼭 영화 그 투몰로 네. 꼭 그 모습이더라고요. 영하 50도 얘기도 하던데. 네, 그 체감 온도가 뭐 시카고 예. 같은 경우는 뭐 영하 50 섭씨 54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그 성탄 연휴에 뭐 CNN 보도는 뭐 최소한 48명 정도가 사망한 것 같다고 했고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죠. 그 켄터키 주지사가 제발 좀 집에 안전하게 머물러 달라고 당부를 할 정도입니다. 네. 지금 미국 인구의 한 근 70%, 한 2억 4천만 명 정도 사는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상 경보가 지금 발령이 돼 있고요. 특히 중서부에서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 이게 지금 생겨가지고 점점 동쪽 그러니까 이쪽 그 대서양 쪽으로 이동을 네.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파, 폭설, 뭐 강풍 그야말로 뭐 진짜 모든 게 다 겹쳤습니다. 이 폭탄 사이클론이라는 게 그 아주 차가운 북극 기류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면은 네. 이 기압이 막 순식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기상 이변의 예.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와, 저 그림도 뭐 완전 네. 왜죠? 완전 뭐 집이 저렇게 된 거죠. 지금 네, 미국 완전. 기상청 얘기는 뭐 캐나다 남쪽으로부터 뭐 예. 멕시코 접경부터 뭐 태평양 쪽, 동부 해안 쪽 그냥 거의 전역이 지금 뭐 기상 경보라고 했고요. 그 자동차 운행 금지 이령이 내려진 곳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성탄절 새벽 현재 시각으로 미국에서 항공기 한 2,400여 편이 결항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전 피해도 한 180만 가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도 지금 한 100만 곳 이상이 정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이 기후에는 그러니까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내려가 버리대요. 더 많이 변하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지금 그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지금 그 인류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그 지구의 그 생태 변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2000년대에 처음 나온 그 과학적 용어인데 이게 이제 환경 변화, 환경 오염이 워낙 심해서 네. 이게 이제 지구의 어떤 그 뭐 홍적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구의 뭔가 그 변화시킨다는 예, 그런 예, 건데 예. 그동안에는 그래도 인류세까지는 아직 접어들지 않았다는 과학자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국제지질과학연맹이 진짜 인류세에 접어들었는지 한번 우리가 과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보자. 그래서 투표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 봄쯤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진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지구가 인류세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과학의 논의가 본격화될 모양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거티브한 예, 거죠. 인류가 뭐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예. 인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인류가 못한 거예요. 인류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런 모든 기상 이변이 그냥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진짜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참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예, 진짜. 그러게요. 사진을 통해서도 그냥 집 밖에 나가는데 이불 쓰고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 네, 네. 그래서 와, 저긴 정말 지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 얘기까지 나오니까 실감이 납니다. 다음 얘기 해볼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 미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또 네. 전했는지. 성탄 2부 때 성탄 2부 미사에서는 뭐 탐욕, 권력욕 이런 게 이웃까지 소비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탄절 미사에서는 전 세계가 지금 3차 대전 중이다. 아주 딱 정의를 하면서 전쟁에 지친 사람들하고 가난한 이 사람들을 기억을 하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그 성탄 미사에서는 그 권력에 굶주리지 말자. 예수는 가난했다. 진정한 부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관계와 사람들에게서 온다. 그래서 참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글쎄 얼마나 이게 사람들 가슴에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새길 만한 얘기긴 한데 그렇죠. 이번에는 성탄 2부도 네. 그렇고 성탄 미사도 그렇고 인원 제한이 풀렸습니다. 아,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 네. 거기는 또 이쪽 카톨릭하고 또 이 조금 그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예. 달라가지고 성탄이 틀려요. 네. 우리는 그 12월 25일인데 여기는 네. 그 세계 표준이 이제 그레고리력인데 예. 여기는 그 율리우스력을 쓰기 때문에 13일이 늦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7일이 성탄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반러시아 감정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제는 1월 7일 아니야 12월 25일이야 해가지고 그렇게 성탄을 지내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AP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성탄절을 앞당기는 것이 러시아하고의 어떤 그 결별을 뜻하는 어떤 정치적 종교적 의미가 크다 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기억하시지만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그 모스크바 총대주교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푸틴의 전쟁을 굉장히 칭찬을 했거든요. 성스러운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쪽에서 아주 반발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결별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참 이런 종교 이 어떤 그 행사에까지도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 전쟁이요. 뭐 다른 뉴스로 그 뭐 산타 관련돼서 뭐 동심을 예. 달래는 이건 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참 그 하도 요새 그냥 살벌하니까 예. 좀 이런 얘기가 좀 황당무계하긴 하지만 네. 사실 산타크로스 저도 전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도 믿었던 기억이 납니다. 산타가 진짜 선물 가져올 줄 알았는데 네. 지금 그 북미 방공사령부가 예. 매년 이제 성탄 전후를 해가지고 산타크로스가 이제 선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루돌프 그 사슴하고 네. 이렇게 썰매 끌고 가는 걸 이제 그 위치 추적을 하는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이게 1950년부터인가 와. 그 매년 벌써 올해가 67년째인데 네. 네. 이제 아이들 동심이죠. 네. 이 유래가 뭐 아시겠지만 1955년에 미국의 한 백화점이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산타한테 전화를 해라 아이들한테. 그래서 전화번호를 딱 했는데 그 전화번호가 잘못 게재가 돼가지고 그 번호가 하필이면 북미 방공사령부 전화가 거기에 올려져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글로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탄 당직하는 장교가 이거 잘못했다고 하기도 그러니까 맞다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산타가 어디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런 거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예. 센스가 있으신데요, 예. 진짜. 아주 올해는 이제 그 북미 방공 이건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가 공동 운영을 하거든요. 예. 거기 대변인이 올해는 뭐 굉장히 북극 한파 때문에 이렇게 막 그냥 뭐 기상 이변도 심각한데 산타는 1년 내내 이런 데 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산타가 우리가 뭐 산타가 우리한테 무슨 뭐 언제 출발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산타 썰매를 끄는 술록들의 대장이 루돌프인데 그 루돌프의 반짝이는 빨간 코에 불이 켜지면은
사령부가 그 불을 적외선으로 감지해가지고 그때부터 추적을 어머.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대단합니다. 뭐 예. 이렇게 가면서 미국하고 캐나다 전투기들이 이렇게 북미 상공 지나갈 때 이제 이렇게 호위를 하는데 그러면 산타가 막 손도 흔든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머. 그리고 이제 네. 또 캐나다 교통장관도 또 성명을 냈는데요. 특별 영상 메시지를 또 해서 산타하고 교신을 했더니 올해 우리가 선물 무난히 전달하니까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더라. 그래서 또 그 산타가 예. 자기하고 사슴들이 코로나 증세가 없다는 거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코로나 그 이랬어. 모서리까지 어머. 덧붙였습니다. 너무 실감나네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어젯밤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산타 뭐 서울하고 평양 상공을 지나가지고 뭐 중국으로 갔다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실시간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안 들어가 들어가봐야 봤는데 되겠어요. 예. 한번 들어가 가봐야 보십시오. 되겠네요. 네. 좌우지간 이런 거짓말은 예. 나쁘지 않은 것 괜찮네요. 같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아니 저도 6살 때 엄마 아빠가 산타처럼 이제 믿는 예. 저를 네, 정말 더 믿게 해주시려고 이벤트 해주시던 게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그럼요. 나니까 예. 진짜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려는 이런 노력은 계속 필요하지 예, 않나 대단합니다. 네, 예. 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좀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신종 오미크론 하위 변이 계속 나오나 보네요. 예, 계속 네. 지금 나오는데요. 또 이제 뭐 하도 많아서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새롭게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좀 걱정하게 하는 게 이른바 이게 이제 BA 뭐참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예. BA2의 하위 변인데 XBB라고 합니다. 이게 네. 지금 미국도 지금 최근에 그 신규 확진에서 이 비중이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오미크론인 거죠? 오미크론 하위 하위 변인데 변이. 하위 예, 변인데 예, 예. 지금 뭐 벌써 그 동안에 뭐 세계보건기구 쪽 얘기가 뭐 한 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예. 대부분은 별게 아닌데 네. 그 중에 몇 개 뭐 BF7 뭐 네. 이런 것도 기억하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주종은 아닌데 네. 지금 미국에선 북동부에서 이게 빠르게 확산을 이제 좀 네.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연말연시 성탄 연휴 이후에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많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한 400만 명이 안 됐는데 올해는 80km 이상 이동하겠다는 미국인이 한 1억 1천만 명이 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빠르게 그 확산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뭐 네. 아직까지 이게 그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이나 사망률이 높다는 그런 국제적인 연구 결과는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쪽에서는 중국도 어떻죠? 지금 뭐 네.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중국은 이제 BF7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네.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좀 외웠었거든요. 이제는 이제는 외울 어렵습니다. 그 지경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어렵네요. 베이징 같은 경우도 이 BF7이 네. 굉장히 지금 막 그냥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얘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는 중국은 무증상자가 많았는데 유증상에다가 중증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AP통신 보도인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전염병 전문 교수가 중국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로운 확산이 심각한데 네. 인구가 14억 명인데 자기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은 많은 인구가 아직도 면역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백신 효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중국의 최근에 대유행을 통해서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기는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가 예. 있습니다. 중국에서 뭐가 나오면 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도 네. 또 문제네요. 근데 예. 중국은 근데 아예 이제 일일 집계는 안 한다고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뭐 무증상 안 한다고 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 정의도 바꿨죠. 네. 호흡하고 무슨 뭐 폐렴에서 직접적으로 죽는 사람만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부터 중국 그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여기가 이제 그 방역신고 네. 총사령탑인데 일일 신규 감염 집계 발표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연구용으로 참고만 하겠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글쎄요. 그러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뭐 통계를 못 믿겠다고는 얘기가 네. 많으니까 아예 그냥
안 하기로 하는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참 걱정입니다. 예.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저장성 같은 경우는요 아예 방역 당국이 어제 신규 확진자를 발표했는데 그 전날 100만 명을 넘었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저장성 그 방역 당국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었고 지금 그저께만 해도 중앙 당국에서 발표한 게 4천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면은 최고 200만 명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저장성 방역 당국 추산이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털어놔서 그야말로 이제 중국도 지금 당국간에 이렇게 막 엇갈리는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이제 아예 발표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뭐 한 성에서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14억의 1%면은 1,400만 명인데 와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네. 베이징 같은 경우도 지금 경증은 조금 줄어드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서 걱정이 많은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베이징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0일에서 30일이 이른바 고난의 시기일 것 같다. 그 의료 체계에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그 독일 에센 대학에 있는 중국계 교수가 자기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오미크론 감염자의 0.1%를 중증으로 자기가 추산을 해보면은 베이징 감염률이 70%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걱정되는 게 고령자 취약증 감염 결정은 훨씬 더 이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거다. 그 그래서 감염률이 70%가 되면 좀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안정된다. 조금 좀 이제 정점을 예, 친다는 예, 판단인데 예, 아직까지 예. 그게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예, 이게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걸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셈이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춘제 1월 네. 22일 네. 춘절 연휴 이후쯤 되면 그때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뭐 이제는 중국 당국자들도 이제 솔직히 다 털어놓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례 서비스에도 지금 문제가 글쎄요, 있죠? 지금 지금 아유 뭐 참 월요일 아침부터 성탄 다음날 이런 얘기를 들은 게 그런데 지금 뭐 워낙 사망자가 많은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과부하 걸리니까 그 광저우 같은 경우는 아예 어제 장례 서비스를 1월 10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아, 그럼 아니 더 어떡해요?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중단을 그러니까, 합니까? 그래서 네. 지금 뭐 연결식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시신 화장만 해서 이렇게 그걸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좀 간소화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베이징 같은 경우는 병원 안치실이 완전 100%뭐 차 있는 건 물론이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당국자 얘기는 장례식장하고 화장장에서 일하는 인력도 다수가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그런 경우에 업무까지도 지금 과부하 걸린다. 그렇네요. 이게 진짜 중국 일이 좀 굉장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예전에 미국이나 국내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그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뉴욕 같은 경우도 막 그냥 냉동 예. 트럭에다가 막 이렇게 시신 이렇게 예.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 총각 그랬었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이나 그렇죠. 우리보다 더 의료 시설이 인구도 더 그렇고, 열악하니까. 그렇죠. 네. 얼마 걱정됩니다. 전만 해도 예. 백지휴일 얘기를 전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 되니까 물론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예. 진짜 많이 걱정이 한 달도 안 되고요.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중국 쪽도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진정될 거라는 낙관적인 의견도 있을 텐데 또 그에 그렇죠. 반하는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들이 지금 어떻게? 그 중국의 네. 파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장원홍 상하이 푸단대 부속병원 그 주임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정점이 한 달 정도면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길어야 한 6개월 정도면은 진정될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물론 여기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안심시키려고 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중국 서우드 의대 교수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그냥 질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관변 어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방역 그런 네. 걸 이제 그야말로 이제 대변하는 사람인데 변호하는데. 네. 한 의사가 아주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방향을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 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하고 영원히 함께 갈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사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작심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SNS에 답글이 야 정말 모처럼 바른 말 했다. 네. 뭐 실사구시적인 발언이다 하는데 글쎄요 중국 당국이 지금 뭐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뭐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양심선언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중국이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네. 그 미 국무부하고 또 국무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브링컨 네. 국무장관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네. 지난 목요일날 네. 통화를 한 걸로 국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그 국무부에서 나온 걸 보면요, 정보 투명성 이제 뭐 이게 그 어떤 그 두 나라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 갈등을 이제 책임 있게 관리하자는 얘기를 계속 해왔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브링컨이 그러면서 코로나 얘기를 했다. 그래서 투명성을 중요하게 했다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뭐 이 얘기는 중국이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한다는 걸 이제 질타한 것 같다는 그렇겠죠. 얘기입니다.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왕이 부장이 한 얘기를 중국 관영 CCTV가 전했는데 네. 뭐 짐작대로 아주 뭐 그냥 발끈했습니다. 미국이 대화하자면서 등에 칼을 꽂아서는 안 된다. 오. 이건 합리적 경쟁에 무리한 탄압이다. 일방적 괴롭힘이다. 아주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른바 그 특히 살라미 방식 이게 이제 소시지 썰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중국의 그 이른바 레드라인을 자꾸 도전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관리가 아니고 충돌뿐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브링컨이 뭐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이제 중국 가서 이제 더 얘기를 할 모양인데 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날카롭게 대처한다고 봐지네요. 네. 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근데 뭐 앞에서 얘기했던 칼을 꽂아서는 안 되는 이런 굉장히 네. 격하게 좀 반응했다는 격하게 네. 발언했습니다. 얘기였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도 진통제, 펜타닐의 급속한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는데 중국의 변심이 또 여기 영향이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펜타닐이라는 게요. 네. 보니까 이제 그 암 환자 같은 경우에 말기 암 환자 고통이 심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고통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한 그 진통성 그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강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코카인이나 마리화나 같은 거는 이제 식물을 활용해서 하는데 이거는 네. 100% 화학 성분이거든요. 네. 그 대신 중독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헤로인보다 50배, 몰핀 한 100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치사량도 엄청나게 적어서 2mg 정도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주로 이 화학 성분이 중국에서 많이 제조가 되는 모양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코 그 마약 카르텔하고 거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부터 미국이 이제 중국에 요청을 해서 그때부터 서로 좀 이렇게 이거를 좀 통제를 해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때마다 펜타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 한번 뭐 애 좀 먹어봐 하고선 자기들 그 화학업계에서 네. 제조하는 거 이런 걸 통제 고삐를 늦춘 것 같다는 겁니다.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예, 특히 대표적인 게 8월에 펠로시 대만 네. 갔을 때 그 전달만 해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딱 끊어져가지고 그때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도 그 협상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가지고 그때 양이 대폭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걸 가지고 중국의 변심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했습니다. 지금 아니, 보니까 뭐 미국은 굉장히 네. 심각해서 미국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분석을 보니까 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물 중독 사망자가 한 11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 근 70%가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 중독 때문에 죽은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펜타닐이 사실은 그 코카인, 필로폰 이런 걸 다 정리하고 네. 지금 완전히 주종 지금 미국에서 주종 마약인데 네. 이 뭐 엄청나다고 해요. 그거 어떻게- 요만큼 먹으면 죽는다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잘하세요 그렇게? 아니요,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완전 주종이랍니다. 이게 뭐 워낙 싸고 엄청 싸대요. 1달러면 뭐 누구라도 구할 수 있고 막 그래서 이런. 미국도 지금 모양인데. 보니까 뭐 미국 마약 단속국이 그 자기들이 그 압수한 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 한 2배 이상인데
3억 8천만 회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값이 엄청 싸고 하니까 뭐 네. 엄청나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또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몰랐네요. 대단합니다, 이건. 중국이 마음에 안 들거나 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런 방법도 예, 그렇다는 게 저널 보도입니다. 그렇군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유혹이라고들 하니까 한번 마약이, 중독된 네. 사람들은 그렇죠. 참 걱정입니다, 이것도. 예. 다음 얘기까지 갈까요? 네. 일본하고 그 보험 중단 있잖아요.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서방이 이제 12월 5일부터인가 네. 이제 그 러 유가 상한제 네. 해가지고 이제 그 보험 서비스 안 예, 하지 보험료를 않습니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는데 니온게이자이 보도를 보니까요, 일본도 3대 보험사가 거기 동조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예.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유역은 물론이고 러시아 극동 쪽까지 거기 그 하는 거는 그 일본 보험사들이 그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네. 겁니다. 가지고 뭐 일본 뭐 그 미쓰이 스미토모하고 뭐 도쿄 같은 3대 보험사가 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재보험사들한테 우리 그렇게 하겠다 통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사할인 1, 2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죠. 예. 서방 제재 하면서 동참하면서도 뭐냐면 LNG를 거기서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럼 자기 나라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네요.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뭐 엄청나게 압력을 넣은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지금 뭐 3대 보험사들은 일체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일본이 지금 사실 일본은 제재는 동참을 하지만 LNG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쪽에서 엄청나게 의존을 하는데 받아야죠. 예. 예,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조금 추이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예. 성탄 끝나면은 뭐 구체적인 얘기가 예, 네.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있을 것 같네요. 그때 또 전해드리겠고요. 자, 다양한 국제 뉴스 알아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